네, 자, 검찰님이시고요. 경험과제, 상호과제는 범죄자 신상공개편 하겠습니다. 자, 경험과제 시작할게요. 자, 검찰 지원하셨는데 지원 동기부터 좀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는데요. 경찰행정이라는 전공을 이수하면서 다양한 전공 과목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특히 공판 과정에서 매우 매력을 느꼈습니다. 국가 형벌권을 기초로 피해자를 대신해서 형사 범죄자를 기소하고 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한 증거물들로부터 진상을 밝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내고 또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 일임하고 싶다는 생각에 검찰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판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자, 본인이 뭐 여러 가지 경험 노력하셨는데요. 그중에서 검찰에 좀, 음, 뭐 관련 역량, 본인이 가진 역량이 무엇인지, 그 전에 본인이 과학수사부 전문 분석이라고 쓰신 거죠? 뭐 이쪽에 관심 가지신 이유는 또 어떤 겁니까? 제가 과학수사부 진술분석이라는 업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경찰행정을 전공하던 중에 신종범죄론이라는 전공 과목을 수강할 때 판례 분석 과제를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판례는 IQ가 72 정도로 일반인에 비해서 좀 부족한 지능을 가지신 피해자께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의 외형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는지 꺼져 있었는지 등을 정확하게 말씀하지 못하시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1심에서 인정되었던 진술의 증거 능력이 2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분께서는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고 결국에는 자살 시도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분석하면서 저는 진술을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한 번에 최소한의 고통을 가지고 명확한 진술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지 찾아보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스마일 센터나 진술, 분- 진술 조력인 제도에 대해서도 찾아보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과학수사부 진술 분석 업무에 임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거는 뭐 대법까지 갔습니까? 결론은? 네, 다행히도 3심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은 일관적이라고 인정이 되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네. 저 본인이 뭐 이런 쪽에 결심한 이후에 뭐 노력한 것 혹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해당 판례 분석 과제를 진행하면서 아동이나 장애인 분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때문에 이미 하고 있던 어,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던 영어학원 아르바이트에서 아이들과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식 수준도 다르고 가르쳐야 하는 개념도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조금 힘들었는데 아이들에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점이 힘든지 꾸준하게 물어보다 보니까 어떨 때 아이들이 이해하고 어떨 때 힘든지를 사인으로 알아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아이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진술을 이끌어내는 경험을 통해서 진술 분석 업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업무는 경찰이 하고 있는 거죠? 경찰에서도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도 그 공판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뭐 검찰 지원하셨으니까요. 뭐 최근 뭐 검찰 관련돼서 사건 사고 아는 것 뭐 최근에 보신 거랑 또 느낀 점이나 개선점 있으면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건 사고보다는 대검찰청 배너에서 찐센터라는 사이버 사기나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그 자료가 진짠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해당 그 서비스는
원래는 개인 전화번호로 운영되다가 지금은 카카오톡 채널로 365일 24시간 내내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우 범용성이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찾아보거나 SNS를 찾아보았을 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같은 피해는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매우 당황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적극적으로 찐센터라는 서비스를 홍보해서 당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비스를 바로 떠올릴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자료들도 많이 참고해서 보신 것 같은데요. 보신 것들 중에 좀 인상적이거나 기억이 나는 게 좀 있던가요? 또 2022년부터 검찰에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관련 사건의 유죄를 받으시거나 기소유예를 받으신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재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기 이전에도 검찰은 직권으로 유죄나 기소유예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재심을 진행했고, 120명이 넘는 분들의 재심을 신청하여서 29명 정도 되는 분들의 무죄를 받아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유튜브에서 보신 건가요? 아, 대검찰청 배너에서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아니면 본인이 지원하신 업무도 좋고요. 검찰이나 본인이 지원하신 업무에서 필요한 혹은 요구되는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제가 생각하기에 검찰이라는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해당, 말씀드렸어요. 영어로 미션. 아,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 검찰에서 행하는 직무는 주로 형사범죄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밝혀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검찰은 또 여러 기관과 좀 협업들을 많이 할 텐데, 검찰이 네. 협업이 하는 기관은 어떤 게 있고 어떤 내용으로 협업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우선은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해서 송치를 하면 그와 관련해서 한 번 더 2차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일 센터 등과 같은 유관 부서들과 협업을 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들을 즉각적으로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입니까? 또한 법원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로 자료를 서로 보내거나 영장을 신청할 때 또 판사님께 신청하기 때문에 관련성 있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생각나는 건 없으시고? 어,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본인이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상사랑 동료나 검사님도 좋고요. 상사도 있을 거고 동료들과 업무적으로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상사나 동료와 업무적으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제가 표현을 업무와 관련해서 전달을 할 때 좀 미숙하게 표현하는 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분히 한 번 더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사항이나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상충되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에 협업이 잘 되어 있어야 그런 마찰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점심을 같이 먹거나 서로 담당하는 업무가 어떠한지
를 함으로써 서로 좀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본인 또 시간이 다 됐네. 자, 이 정도 듣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10분 네, 넘어버려서. 네, 자, 범죄자 신상공개 편인데요. 뭐 상황은 잘 아실 것 같고요. 예, 네, 두 단체가 서로 공개해라. 예, 또, 야, 이거 전면 공개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좀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본인은 네, 이런 거 할 그렇습니다. 때 판단 기준은 어떤 거를 좀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판단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공개할 거냐 말 어, 거냐에 대해서. 전면 공개죠? 뭐 범죄자, 공개는 되고 있는데. 네, 전면 공개를 했을 때 그 효과와 결과 사이의 형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판단 효과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효과와 결과의 형평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전면적으로 공개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에 반하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 판단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선 한쪽 그 A 단체에서 치안 비용 감소와 또 범죄 예방 극대화라는 효과를 주장하셨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여쭤볼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여쭙고 저도 그 근거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따로 전문가분께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어서 제한되는 정보에 관해서는 피해자분께 어느 정도까지 범죄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어도 괜찮을지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동의받은 정보를 현재 지금 공개되고 있는 정보에 추가하여 우선적으로 범죄자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근처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께 먼저 알려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피해자분께 동의를 얻은 정보를 현재 지금 제공되고 있는, 동의를 얻어서 한다? 네, 네. 동의를 얻은 정보에 피해자가 대해서, 어떤 거를 동의를 한다는 거죠? 제시문에 보았을 때 범죄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그때 살고 있던 동네 혹은 자주 가던 곳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피해자분께서 꺼려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의 주장은 피해자 동의를 구하는 정보만 공개하자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섞어서 막 얘기하셔서 아, 그러한 정보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에 추가해서 제공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랬을 때 또 우려되는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려되는 점은 추가적으로 공개를 했을 때 그 공개된 지역의 분들이 범죄가 일어난 지역이라고 반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집값이나 지역 경제에 이런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개해 놓고 예컨대 부정적인 게 있으면 다시 또 공개를 취소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뭐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제한적으로 정보를 추가해서 공개를 하고 그게 이후에 부작용을 심하게 불러일으킬 때에는 네, 더 이상은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으면 또 그 일관된 기준이 없이 그죠? 예, 좀 네, 오락가락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을 들 수 있다고 부정적인 여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부정적인 언론의 보도가 발생했을 때는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아니, 부작용이 그런 얘기가 심해서, 아니고요. 네, 질문의 취지에 조금 맞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본인 하고 싶은 말을 말씀인 네, 건 죄송합니다. 알겠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당연히 제시가 되지만 언론 탓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죠?
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니 제 취지는 응? 뭔가 예. 좀 일종의 뭐 매뉴얼이든 프로토콜이든 내부적으로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 정리해 주셔서 마음대로 뭐 주민들이 감사합니다. 뭐 반대하면 또 뭐 가리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는 없는 건 아시잖아요. 이건 또 아, 나름 또 예, 중요한 정보이고 맞습니다.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그죠?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공개를 할지에 대해서 상사분께 말씀을 드려서 공통된 의견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좀 뭔가 복잡하네요. 약간 좀 일관된 게 필요하다. 네, 일관된 공통된 기준을 성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범죄자 신상 정면 공개의 목적이 뭘까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당위성은 왜 이런 게 공개가 물론 뭐 단체 서로 주장이 다르기는 한데 그죠? 네, 본인 판단은 그 공개할 필요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이유가 전면 범죄를 공개 미연에 예. 예, 전면 공개를 추구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범죄 예방이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에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전보다 치안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방하는 데 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거는 또 어떤 논리 구조로 알려지면 시안이 좋아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어, 예를 들어서 좀 골목길 같은 곳에서 범죄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는 예. 그곳에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CCTV를 설치함으로써 좀 보안에 소홀했던 곳에 좀 치안을 강화하는 방식이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런 예방은 굳이 범죄자 신상을 전면적으로 다 약한데 아까 나왔듯이 이런 장소나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대중적으로 하는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아, 미연에 좀 우범 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미리 알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취지는 뭐 이런 좀 공개를 해서 뭐 보실 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스스로 주의하라 네. 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아, 예, 그것 또한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국민 개개인이 조심해라. 물론 이제 그런 뭐 성범죄자 알림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법으로 하게 되어져 있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제 네. 말의 요지는 예방이 중요하면 이렇게 공개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 일반적으로 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안이에요. 그죠? 예, 피해자에 따라서 맞습니다. 뭐 허락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자의적인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러니 굳이 이런 범죄자 신상 전면 공개 외에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라는 효과를 다른 방식으로도 좀 올 수 있는 방안들을 제3의 방법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어떤 게 가능하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결론은 아, 전면 공개 이외에 또 예방이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어, 이런 예방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국민들이 아실 것보다는 이런 게 많이 일어나니 관계기관이 알고 그에 따라서 순찰을 강화하든지 가로등을 달든지 CCTV를 달든지 이런 뭐 이런 좀 이게 조금 아, 더 범죄 예방에 현실적인 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통계 자료 같은 것은 국가기관이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거를 하기 언제, 위해서는 어떤 기관과 협조를 좀 해야 되겠는지가 결론 질문입니다. 그냥 뭐 이게 자꾸 이렇게 다른 데로 빠지시는 것 같아서 그냥 질문을 그냥 네, 드릴게요. 유도를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네, 없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예방책을 하기 위해서는 뭐 그냥 인터넷에 그냥 그냥 일반적인 공개보다는 관계 기관과 좀 협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떤 기관과 어떤 네. 식으로 협조하면 좋겠습니까? 경찰과 발- 협조를 해서 순찰이나 CCTV 경찰과 강화 예 등을 그리고요 협업하는 게 좋겠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또 법원과도 법원 협업을 해서
지자체랑 또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아,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지자체가 달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자체와, 또 보호직이 근무하고 계시는 그죠? 예. 범죄 예방국하고도 네, 좀 예. 물론 아, 뭐 대상자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있겠고요. 뭐 이런 데들하고도 좀 유기적으로 해서 예, 뭐 치안을 강화하든지 뭐 여러 가지 안전 시설을 설치하든지 또 뭐 주요하게 재범 우려자가 있으면 범죄 예방국 통해서 좀 모니터링을 좀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도 충분히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까지 끝내겠습니다. 21분 네, 힘들다. 그래도 본인 잡지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지금? 네, 사실 좀 잘못 들은 것 이거는 답 같아요. 없는 얘기예요, 서로 간에. 네, 그죠? 잘 보면 너무 한쪽에 꽂힌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네,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 나면 어떡할래?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3의 대안을 찾는 게 맞아 보이죠. 그죠? 둘 다 뭐 합리적이긴 네. 하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둘 다. 따라서 아, 좀, 근데 그 네. 예상 질문지에서 제3의 답안이 있는 걸 알고 네. 새로운 거를 어떻게 생각해 볼까 하다가 그러면 그 질문지를 봤을 때 두 개 네. 다 맞는 말인 것 같으면 제3의 답안 그 대안을 하나 무조건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이잖아요. 이게. 그죠? 예. 네. 음, 그렇잖아요. 둘 다 딱 맞는 말이고 뭘 해도 그죠? 반론이 생길 수가 있고 그죠? 뭐 이제 아, 이거 저는 가지고 절충안을 이 찾으라는. 안에서 핑퐁 게임 해봐야 답 없다. 음, 그죠? 아까 피해자 허락받고 이런 거 맞아요. 그거 하면 또 이렇게 해야죠. 아, 그러면 네, 누구는 하고 어디는 공개 안 하면 그럼 그럼 이게 무슨 예방 효과가 뭐가 있겠어? 이렇게 되는 음, 거죠. 네, 됐죠? 일관된 기준을 적용을 해야 판단을 사람들이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겠다. 네, 그죠? 이거 뭐 진짜 답 없는 얘기다. 그래서 이게 제3의 방법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흘러가려고 좀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본인이 자꾸 안 따라오셔가지고 아, 유도를 해서 슬슬 이제 딸려가시면 좋겠는데 그죠? 네, 뭐 네, 좀 그렇게 하기 어렵겠다. 자의적이다 그러면 또 저 본인 당황하면 약간 딴 얘기를 막 열심히 하세요. 네, 그죠? 그래서 뭐 아니 그게 아닌데 왜 자꾸 절로 가나 이렇게 좀 와야지. 아, 그죠? 그래서 다시 전면 공개 네, 이유가 뭐겠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긴장 바짝 해야죠. 아, 내가 지금 뻘 소리를 좀 계속 해와서 면접관이 지금 음, 야, 거기야 아니다. 임마 이쪽으로 다시 와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네, 느낌을 알겠어요? 속마음을? 네, 네, 제가 말했죠. 상황과제 음, 49%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네, 왜 눈치가 없어, 그렇게 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열심히 하고 막 되게 막 하는 건 알겠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왜 또 동쪽으로 이렇게 뭐 열심히 뛰어가는 거야? 얘는 또 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재범 방지 그럼 여기서도 눈치를 좀 챘으면 좋겠는데 또 안 하셔서 음, 제3에 대한 얘기했더니 또 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아니 그냥 결론은 이거니까 음, 그냥 시간 없으니까 빨리 질문하고 치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경찰 얘기했다가 갑자기 법원은 왜? 뭐 어쩌라고 법원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예 아무튼 뭐 이게 이런 그냥 얘기 좀 하시고 그래서 뭐 네, 중요한 거는 뭐 공개 여부보다는 그게 지향하는 바 범죄 예방이 중요하고 억제가 중요하다. 그죠? 뭐 그런 취지로 그냥 정리하시면 될 얘기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네, 좀 부작은 대로 하여간 유도하는 대로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를 생각 못 할 수 있는데 아까 저 네, 유도하는 대로 좀 따라는 가자. 예? 네, 그 본인 알겠습니다. 디펜스가 강하면 그게 도리어 이렇게 쉴드처럼 돼가지고 면접위원 음, 기준으로 보면 얘가 아참 말기 눈치도 없고 말기도 못 알아먹네 이런 구조로 갈까봐 그죠? 좀 네,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냥 뭐 연습 삼아 했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네, 네. 예, 뭐 그냥
그다음에 경험 과제는 그냥 뭐 문항 그 자체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네. 뭐 인상적인 것도 딱히 뭐 없어 보이고요. 제가 좀 다른 분한테도 말씀을 딴 게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공판 얘기를 하실까요? 어디서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서 좀 이제 오늘 놀래 놀라운데 어디 후기 중에 그런 게 좀 꽂힌 게 좀 있나요? 아무래도 공판의 검찰, 중요성이라는 말을 너무 많은 분들이 모의면접 때 뭐 경험 과제부터 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음,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왜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실까? 뭐 어디 레퍼런스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분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냥 자기도 그냥 했다고 하셔서 그냥 그러냐. 제가 한 두 번쯤 물어봤어요, 이거를. 네, 공판의 중요성 얘기에 대해서 뭐 지나가는 말 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게 정색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걸 다 네. 커버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럼 좀 더 검찰이 그걸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을까요? 법원적으로 가시면 되지. 공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 공소유주가 중요하다 그러면 나 이해해요. 왜 음, 공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왜 하는지가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돼서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공판은 정치 형사 절차 중에 한 끝이잖아요. 그게 네, 전체도 아니고 사실은 형식적으로 봐도 이해는 잘 안 돼서 뭐 제가 좀 네. 약간 뭐지 이거는 말이 예뻐서 그런가? 그래서 좀 조금 잘 이해는 안 돼. 본인 뭐 경찰행정을 쓰니까 이러이러하게 저 강의 드렸다시피 앞으로 이렇게 협조가 중요하고 이해하고 있고 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도 기관 협조 차원에서도 뭐 그런 능력이 뭐 그런 게 용이할 것 같고 뭐 약간 뭐 이런 장점도 있을 텐데 그런 얘기들은 잘 안 하시고 똑같은 얘기를 하신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다음에 사건 사고 느낀 좀 찐센터는 엔간하면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옛날 아,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대한민국 검찰이 10년 전에 만든 걸 아직까지 홍보하고 있다는 것도 넌센스예요. 아, 근데 카톡 채널 추가가 최근에 아, 좀, 있어서, 예전에 찐센터 자체도, 패러디, 뭐죠? 그거 연결해가지고 저 뭐지? 그 보이스피싱 애들이 한 적도 있어요. 검찰 홈페이지, 검찰 지청 페이지 자체를 아예 도리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음, 오케이? 물론 이제 이게 중국이고, 뭐 베트남이고, 뭐 이런 데서 하는 거라서 국제협력 차원이라서 다 잡아낼 수 없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직도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조금, 뭐 할 얘기 좀 할 거 많고 좀 얘기할 것도 되게 많은데, 뭐 네, 이런 얘기가 그게 가성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죠? 네, 결론은 홍보 부족 아니에요. 가장 편리한 답변이기는 한데 그냥 가성비가 네,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요. 요 지점은. 음, 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5.18도 뭐 그냥 뭐 최근 얘기니까 뭐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협업기관은 뭐 저 검찰은 따로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뭐 모든 기관과 협업을 합니다. 검사가 뭐 거의 모든 기관에다 파견을 나가요. 국정원까지 네, 포함해서 음, 금감원, 그죠? 아, 금융범죄는 금감원, 고용노동부, 주요 부처에는 다 파견 나갑니다. 범죄와 연결되는 네, 게 다 있기 때문에 그죠? 뭐 주요하게 얘기는 금융 관련된 뭐 금감원 예를 들자면 금융범죄는 또 네, 뭐 하여간 뭐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은 뭐 그죠? 예, 뭐 산업 스파이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는 국정원 다 나가서 음, 하거든요. 협업하는 기관이 네, 뭐 거의 모든 기관과 뭐 국회하고도 협업을 당연히 하고요. 협업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 아무튼 그래서 아, 뭐 거의 모든 기관에 나가니까 저는 뭐 금감원이나 뭐 국정원까지는 그렇고 뭐 금감원 특히 이제 금융조사는 금감원과 기본적으로 같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네, 많기 때문에 금융범죄는 그다음에 아까 뭐 여러 관련된 부처들이 좀 있겠죠, 그죠? 예. 뭐 네, 근데 뭐 건설사 비리나 이런 거는 국토부통이랑 협업할 거고요, 당연하게. 아, 그림이 들어오죠, 어떤 느낌인지 그렇게 좀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그것까지 같은데 생각을 못했어요. 법원하고는 협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업기관이 아니잖아. 네, 아, 같이 일하는 거 봤어요? 같이 일하면 안 아무래도 되죠. 옆에 있어서, 아니 협업이라는 거는 코어인데 영어로 거기는 같이 일하면 짜웅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음, 검사가 무슨 변호사랑 협업해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이것도 뭐 적절한 표현 네, 같지는 않아서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네, 그냥 무난하게 하셔서 뭐 딱히 뭐 힘들 건 없는 정도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하셨다. 네. 성적 좋으면 뭐 좋은 전략이죠. 무난. 끝.
그냥 그 정도 느낌? 질문 네.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안정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이라는 말밖에 딱히 적절한 말이 없네요. 무난. 네. 네, 힘들 거 없다. 그 정도. 뭐 본인 장점들이 좀 적은 게 좀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뭐 그런 얘기를 질문상에서는 할 얘기가 없어서 좀 밀어넣기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예, 아, 뭐 밀어넣기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100%는 당연히 못해요. 근데 중요하게 본인이 네. 밀 거를 밀었느냐가 중요하죠. 다는 못 미는 거고. 이 중에서 내가 뭘 미루는지. 그죠? 뭐, 네. 뭐 생각을 좀 해보세요. 5분 발표도 있으니까요. 그죠? 5분 발표는 또 엮어야 되잖아요. 5분 발표도 이런 거 쓰셔야 네네. 되니까. 뭐, 약간 전체적으로 아, 예, 우선순위를 좀 잡아서 좀 하시면 좋겠다. 가성비가 조금 더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뭐, 그 정도? 뭐, 무난한데. 질문? 없습니다. 네. 가지고 검찰분들은 다들 제 느낌은 다들 비슷하셔가지고 예, 뭐 그냥 질적 음, 차이가 별로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올해는 특별하게 몇 분들만 조금 차별화되는 분들이 일부 계시고 나머지는 다 그냥 뭐 면접용 기준으로는 그냥 거의 평가들이 비슷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올해는 뭐 예년하고 좀 분위기가 좀 다른데 질문 없으시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다음 포포님 검찰 포포님 있지? 아자님 먼저 아자님 안녕하세요. 네, 앞에 분 다 보셨죠? 네, 본인도 비슷해요, 느낌이? 뭐 하시죠? 맞습니다. 저는 5분 발표가 경험 과제입니다. 원발표는 뭐 하시죠? 5분 발표는 퇴직 공무원 활용입니다. 답지 좀 가지고 올게요. 네, 진짜 올해 검찰분들은 다 똑같은 느낌이 진짜 많이 드네요. 면접 과자님. 왜 이게 답지가 여러 개죠? 첨부된 게? 저 2개입니다. 5분 발표는 그냥 그 종이를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 질문지 종이를. 예, 뭐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두 개 네, 있어서 먼저 헷갈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면접 과자님. 아이고, 세트. 예, 경험 답지가 이렇게 됐고요. 원발표가 뭐라고 하셨죠? 퇴직 공무원 활용입니다. 네, 검찰이시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